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아주 중요한 분계라고 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래의 8요소라고 하는 걸 배웠고요. 거래의 8요소라고 하는 걸 했고, 거래의 8요소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가운데 짝대기를 그어놓고 우리가 왼쪽을 뭐라 했죠?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 했어요. 차변, 대변. 이 거래 8요소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가 변화를 기록하는 방법인데, 일단 우리가 자산은 차변에 증가를 먼저 놓고 자산의 증가, 대변에 자산의 감소, 그리고 상대 계정들이 생기는 걸 보게 되면 우리가 차변에 부채의 감소가 이루어지고 대변에 부채의 증가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차변에 자본의 감소가 이루어지고 대변에 자본의 증가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고 차변에 비용이 발생한다 라는 표현을 쓰고 대변에 수익이 발생한다 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는 이렇게 거래 8요소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반드시 알고 있어야지 되는 부분이고, 원래는 이 거래의 8요소를 우선으로 해서 우리가 분계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데, 이 거래의 8요소에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자산밖에 없더라. 자산만 우리 눈에 보이고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은 실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고 나간 거에 대해서 이름표를 붙여놓는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거래 8요소를 가지고 우리는 분계라고 하는 걸 할 거예요. 이제 오늘 분계라고 하는 걸 할 건데, 분계는 거래가 발생을 했을 때, 거래가 발생하게 됐을 때 어느 계정, 어느 변에 얼마를 기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분계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 교재는 이제 17페이지이시고요. 자, 분계는 자, 짝대기를 하나 걸어놓고 왼쪽을 우리 뭐라고요?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은 들어오면 차변, 무언가가 나가면 대변에 기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들어왔는지 이제 이름을 선택해야 하고 계정 과목, 그리고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나갔으면 무엇이 나갔는지, 얼마가 나갔는지를 결정짓는 걸 우리가 분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되고,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느냐고 1,000원을 썼어요. 현금으로. 그러면 현금 1,000원이 나가기는 했는데 나한테 들어온 게 없죠. 그쵸? 이럴 경우에 이제 반대쪽에다가 나간 것만 있고 들어온 게 없더라. 그럼 반대쪽에다가 얘가 왜 나갔는지를 기록을 해주시면 돼요. 왜 나갔는지. 반대로 돈이 들어온 것만 있고 나간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반대쪽에다가 또 왜 들어왔는지를 갖다 적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걸 우리가 분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분계라고 하는 걸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분계가 회계의 전부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분계라고 하는 걸 이제 하나씩 문제를 읽으면서 계정 과목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거래소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1번, 상품 10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상품 구입했으니까 구입은 사오다, 그쵸? 사왔으니까 상품이 들어오겠죠. 나한테 들어온 게 뭐냐? 상품이 들어왔어요. 상품이 들어왔고 얼마가 들어왔냐? 1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상품 100만 원. 짝대기 하나 그면 이제 이쪽은 대변. 그리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럼 현금이 나가겠죠.
그쵸? 그럼 대변에 현금이 나갔어요. 얼마가? 100만 원이요. 이렇게 기록해 주는 것을 우리가 분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거래의 8요소에 맞춰서 보게 되면 상품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조금 되시나요? 이제 하나씩 더 해보시면 이제 충분히 더 잘 알아가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문제 2번을 풀기 위해서는 자, 영업용 책상과 의자 5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건 영업용이다 라는 표현을 일단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회계는 영업용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또 뭐가 있냐면 판매용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영업용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사용이 목적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판매용이다 그럼 말 그대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판매 목적일 때는 계정 과목이 정해져 있죠. 뭐라고 해요? 판매 목적일 때 무조건 상품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무조건 상품. 그런데 사용 목적일 때는 어떤 것을 샀느냐, 지금은 영업용 책상과 의자니까 사용 목적일 때는 계정 과목이 비품이 될 수도 있고 건물이 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차량 운반구가 될 수도 있고 여기에 올 수 있는 계정 과목은 너무 많아요. 사용하는 게 목적일 경우에는 소모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계정 과목들이 올 수 있다. 단 회계에서 엄청 중요한 건 판매 목적일 때 우리가 상품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 영업용은 상품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책상과 의자를 구입했으니까 책상과 의자를 우리는 뭐라 하죠? 비품이라 해요. 비품. 그러니까 차변에 비품이 얼마가 들어와요? 50만 원이 들어오게 되고요. 대금은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으니까 내 통장에 잔액이 빠져나가겠죠. 그렇죠? 내 통장에 잔액이 빠져나가니까 대변에 보통 예금 5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다시 또 거래의 8요소에 맞춰서 보게 되면 비품이라고 하는 또 뭐가 자산이 증가하였고요. 보통 예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3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30만 원을 구입하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똑같이 상품을 구입했으니까 저 차변에 상품 들어오겠죠. 얼마가? 30만 원이 들어왔어요. 상품 30만 원이 들어왔고 대금은 일주일 후에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럼 일주일 후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지급했다 안 했다?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지급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계정 과목을 뭐라 해야 하죠? 외상 매입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상품을 구입하고 대금 지급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외상 매입금 30만 원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자, 그러면 상품이라고 하는 내 자산이 또 증가했어요. 동시에 우리는 외상 매입금이라는 걸 이제 갚아야 되겠죠. 일주일 후에 지급을 해줘야 되니까 갚아야 하니까 이제 뭐가 생긴 거예요? 부채가 생긴 거예요. 부채가 증가하였습니다. 부채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거고, 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대변의 계정 과목이 외상 매입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업이다라고 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회사의 주된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 상품 거래에서만 우리는 외상이다, 어음이다 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상품 이외에는 외상이다, 어음이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을 한번 보실게요. 문제 4번은 셀파 상점은 현금 30만 원을 서울은행에 당좌 예입하다. 그랬으니까 내가 현금 들고 은행에 가서 통장에다가 돈을 넣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머릿속에 현금이 들어와야 나가요. 현금을 은행에 갖다 줬으니까 현금이 나가겠죠. 무조건 차변부터 먼저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대변에 현금 얼마가 나왔어요? 30만 원을 은행에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은행에서는 이제 저한테 뭘 줄까요? 통장에다가 돈을 넣어주겠죠? 그쵸? 그 통장 이름이 무슨 예금? 당좌 예금이에요. 당좌 예금 30만 원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차변에 당좌 예금이라고 하는 내 자산이 증가를 하게 되었고요. 현금이라고 하는 내 자산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렇게 분개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 다음 문제 5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문제 5번은 셀파 상점은 김해 상점에 현금 1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대여가 뭐예요? 대여, 빌려주다. 빌려주다. 그러면 현금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빌려줬으니까 현금이 들어와야 나가요? 나가겠죠. 네. 그래서 대변에 현금 얼마가? 100만 원이 나갈 거예요. 빌려줬으니까 우리는 먼 훗날 언젠가 이 친구를 만나면 돈을 달라라고 해야 되겠죠. 그쵸? 나중에 돈이 다시 들어올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 하죠? 단기 대여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단기 대여금 100만 원. 아까 우리 3번에서 네. 일단 네. 넘어가죠. 단기 대여금이다 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여금 먼 훗날 언젠가 나는 이 돈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이 증가를 하게 되고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를 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모든 거래는 다 이 거래의 8요소에 맞춰지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6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6번 문제로. 네. 자, 6번은 셀파 상점은 성남 상점에 상품 50만 원을 외상으로 매출하다. 매출은 팔다. 그런데 우리가 전산회계 2급 자격증 시험은 세무사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자격증 시험에서는 우리 상품 거래를 이분법이라는 거를 써요. 이건 이제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우리가 상품을 사오면 구입하면 상품이라는 개정 과목을 썼죠. 그쵸?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에서는 상품을 팔았어요. 매출을 했어요. 매출을 하게 되면 우리는 대변에 뭐라고 써야지 되냐? 상품 매출이라고 써요. 상품 매출. 이거 그냥 정해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품 매출 50만 원이 발생을 했어요. 50만 원이 발생을 하게 됐고 차변에 가서 외상으로 매출했으니까 먼 훗날 언젠가 우리는 돈을 받을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차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상 매출금입니다. 외상 매출금이 50만 원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고 우리는 외상 매출금은 먼 훗날 언젠가 받아야 되는 돈이니까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했어요. 자산이 증가를 했고 상품 매출이라고 하는 수익이 발생을 했어요. 상품 매출은 우리가 뭐라고 한다? 수익, 돈을 벌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제 재고자산이라는 걸 이제 좀 배우셔야지 되니까 그 부분은 조금 나중에 배우고 지금은
우리가 상품을 팔면 상품 매출이라고 한다. 상품을 사오면 상품이라고 한다. 그냥 이렇게 암기를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오면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를 하게 되고 팔면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요거는 조금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뒤에 가면 우리 분계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쉽게 익숙해지실 거예요. 지금은 초반이니까 조금 암기하셔야 될 것만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제 7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문제 7번은 택시요금 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럼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이 들어와요, 나가요? 나가요. 대변에 현금이 나가요. 얼마가요? 5,000원이요. 현금 5,000원이 나가게 되었고 우리는 들어온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쵸? 그래서 지금 현금 왜 나갔을까요? 이렇게 들어온 게 없으면 왜 나갔을까요? 를 갖다 적으시면 돼요. 왜 나갔죠? 이런 택시비, 버스 요금, 지하철 요금, 뭐 항공권, 기차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여비 교통비라고 해요. 여비 교통비로 5,000원을 썼어요.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는 거고 우리는 여비 교통비라고 하는 비용이 이제 돈을 쓴 거예요. 비용이 발생하였다. 비용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현금이라고 하는 뭐가 자산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분계가 처음 배우실 때는 분계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어려우실 수도 있고 회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개정 과목이다라고 하는 거를 일단 머릿속에다가 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분계라는 걸 계속 하시게 될 건데 우리가 뒤로 가면서 이제 실기라는 거를 이제 하시게 되면 분계가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계속 반복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분계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실 수 있으세요? 네. 자, 문제 8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8번은 셀파 상점은 직원 회식비 10만 원을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우리 수표를 발행하는 거 뭐라 했죠? 당좌예금. 수표를 발행하면 내 통장에서 돈을 찾아가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통장에 있는 돈, 당좌예금이라고 하는 당좌예금이 빠져나가게 돼요. 얼마가요? 10만 원. 수표를 발행하면 무조건 뭐가 빠져나간다? 당좌예금이 빠져나간다. 이것도 당분간은 암기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얘가 왜 빠져나갔죠? 우리 직원들 회식했죠. 그쵸? 그러면 들어온 건 없어요. 그럼 회식비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회식비.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돈을 우리 회사에서는 복리후생비라고 해요. 복리후생비. 아시겠죠? 이것도 또 외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복리후생비로 10만 원을 썼어요. 이런 개념이세요. 자, 그러면 복리후생비라고 하는 뭐가 또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당좌예금이라고 하는 내 자산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조금씩 되시나요? 자, 요령만 오늘은 잘 터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9번을 한번 볼게요. 10월분 전기요금 10만 원이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되었다. 그럼 자동이체됐다는 얘기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일단 보통예금이 빠져나가시면 됩니다. 보통예금 얼마가 빠져나갔을까요? 10만 원이요. 그럼 들어온 건 없고 왜 빠져나갔나요? 전기요금이요. 전기요금은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회계상에서 수도광열비라고 합니다.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묶어서 수도광열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광열비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보통예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마지막 10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10번. 상품 50만 원을 매출하고 대금 중 3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잔액은 6개월 만기 약속 어음을 수령하였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상품을 팔면 우리는 대변에 무조건 뭐라고 써야 한다 그랬죠? 상품 매출. 상품을 팔면 무조건 상품 매출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상품 매출 얼마였어요? 50만 원. 그런데 그 중에 30만 원은 뭘로 받았대요?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우리 차변에 현금이 30만 원이 들어올 거예요. 현금 30만 원이 들어올 거고, 그리고 잔액은 뭘로 받았대요? 잔액은 6개월 만기 약속 어음을 수령이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수령을 받았다. 그럼 어음을 수령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받을 어음이라고 해요. 어음을 받으면 받을 어음. 어음이 뭐라 그랬죠? 만기일이 있는 거. 만기일이 있는 거. 그래서 받을 어음 20만 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보면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했고요. 받을 어음이라고 하는 또 자산이 증가를 하게 되었어요. 상품 매출이라고 하는 뭐가 생겼다? 수익이 발생하였다. 상품 매출은 아까 여기서도 했어요. 상품 매출은 뭐가 생겼다? 수익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분개를 조금 해봤는데 이해가 조금 되시나요? 그래서 분개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회계가 제일 어려운 산이 뭐냐면 이 계적 과목이에요. 이름 뭐라고 쓸 거냐. 이런 이름의 싸움인 거고,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를 조금 풀어주셔야지만 우리가 조금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뒤에 핵심 기출문제 1번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아래의 거래 요소가 나타나는 거래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그래서 1번 문제를 봤더니 우리가 비용이 발생하고 자산이 감소하는 거래네요. 비용이 발생하고 대변에 자산이 감소하는 거래를 찾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를 한번 1번 보기를 볼게요. 임대차 계약을 맺고 당월분 임대료 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대요. 그럼 일단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차변에 현금이 들어와 버리죠. 현금이 들어오면 뭐가 증가한다? 자산이 증가한다. 그러면 1번 보기서부터 한번 일단 써볼게요. 1번 보기는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대변에 임대료라고 하는 수익이 발생을 하게 돼요. 얘를 분개를 해보면, 그래서 현금 50만 원, 임대료 50만 원 이렇게 분개가 되게 돼요. 그러면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를 하게 되고 임대료라고 하는 수익이 발생을 하게 돼요. 임대료라고 하는 수익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럼 1번 틀렸네요. 자, 2번 볼까요?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다. 그러면 2번은 차변에 상품이 들어올 거고, 상품 얼마가요? 40만 원. 대금은 외상으로 했으니까 우리 대변에 뭐라고 해요?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상품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를 하게 되고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증가하는 거래가 생기게 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3번 보기를 보시면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8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이 나갈 거예요. 일단 이자를 지급했으니까, 그쵸? 현금이 나가요. 얼마가? 8만 원.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얘 왜 나갔다고요? 이자를 지급했대요. 그럼 차변에 이자 비용이라고 하는 비용이 8만 원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차변에 이자 비용이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했고요.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했습니다. 어머, 비용이 발생했고 자산이 감소했어요.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쵸? 네,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4번도 일단 한번 볼게요. 토지 8천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보통 예금 계좌로 이체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토지를 구입했으니까 우리는 차변에 토지 금액은 8천만 원만큼이 생길 거고요. 그리고 대변에 가서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했대요. 그러면 보통 예금이 8천만 원이 또 나가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토지라고 하는 뭐가 자산이 증가하였습니다. 보통 예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문제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은 다음 중 거래의 판료소와 그 예시가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가번서부터 분개를 한번 해볼까요? 가번 볼게요. 기계장치 1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였다. 기계를 구입했으니까 저는 차변에 기계장치가 들어올 거예요. 계정項目이름이 기계장치예요. 기계장치가 10만 원이 들어올 거고, 그리고 대금은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대요. 그럼 대변에 보통 예금이 10만 원이 나가겠죠. 그러면 기계장치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했고요. 보통 예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럼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1번은 맞았네. 가는 맞았네요. 그렇죠? 가는 맞았고. 자, 나번을 한번 볼게요. 나번. 나번은 현금 10만 원을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다 그랬어요. 출자한다라는 말은 사장이 회사에다 돈을 갖다 준다. 이런 개념이에요. 사장이 회사에다 돈을 갖다 주는데 우리가 분개를 이렇게 하는 제일 큰 입장은 누구냐면 회사 입장이에요. 사장 입장이 아니라. 그러면 사장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우리 회사에다 갖다 줬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이 들어올 거예요. 현금이 들어오게 되고 10만 원. 그리고 이건 사장이 출자한 돈이니까 사장한테 돈을 갚아야 될 필요성은 없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본금이라고 해요. 출자한 돈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자본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이 증가를 하게 돼요. 자본이 증가를 하게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또 거꾸로 사장님이 회사 금고에서 야, 나 10만 원만 가지고 갈게. 이렇게 가지고 갈 수도 있나요? 뭐 자기 사업장이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자산이 감소해요.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고 동시에 자본금도 감소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장이 회사에다가 돈을 갖다 주면 자본금, 회사 돈을 가지고 가도 자본의 감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했고요. 자본금이라고 하는 우리 회사의 자본이 증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현금도 증가, 자산 증가, 자본의 증가. 그러니까 2번도 맞았네요. 그쵸? 네, 2번도 맞는 표현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다번을 한번 볼까요? 다번을 한번 보시면 은행으로부터 10만 원을 차입하고 즉시 보통 예금으로 수령하다. 그러니까 차입은 돈을 빌렸는데 어디로? 보통 예금 통장으로 돈을 넣어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 보통 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올 거예요. 보통 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올 거고 얼마가요? 10만 원이. 그리고 우리는 대변에 가서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 먼 날 언젠가 은행한테 돈 갚아야 되겠죠. 그쵸?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단기 차입금이라고 해요. 빌린 돈 나중에 갚아야 하는 얘를 우리는 단기 차입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보통 예금이라고 하는 내 자산이 증가하였고요. 그리고
단기 차입금이라고 하는 먼 훗날 언젠가 갚아야 할 뭐가 생겨요? 부채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그럼 3번도 맞았는데요. 4번도 맞았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 라번도 한번 볼게요. 라번도 자, 분계를 보시면 외상매입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돈을 갚은 거예요. 그러면 대변에 현금이 나가겠죠. 현금 얼마가요? 10만 원이 나가게 되고 차변에는 외상매입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외상매입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10만 원이 감소를 하겠죠. 그래서 외상매입금이라고 하는 부채에 감소가 생기게 되고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에 감소가 생기게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부채의 감소, 자산의 감소. 4번도 맞았네요. 그러면 가나다라 모두 다 정답이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모든 문제를 이렇게 막 분개 푸는데 선생님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당분간은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개를 너무 많이 풀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것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쉽게 찾아내실 수 있게 됩니다. 초반에만 조금 어려울 뿐이에요. 아시겠죠? 천천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은 뭐라고 했냐? 볼게요. 다음 중 보기의 거래에 대한 분개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1번은 차용증서를 발행하고 현금 100만 원을 단기 차입하다. 차입 빌려오다 그랬으니까 빌려왔으니까 현금이 들어와야 되고 대변에 차입금이 나오는 분개. 맞죠? 그쵸? 네. 1번은 맞는 문제가 되겠고요. 2번은 별표. 2번은 별표. 엄청 중요해요. 우리 아까 분개를 하면서 영업용이라는 거를 했었고 판매용이라는 거를 했었죠. 그쵸? 판매용은 우리가 상품을 판매용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우리는 상품 매매 거래에서만 뭐를 사용할 수 있다? 외상과 어음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상품 이외의 거래를 영업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얘는 상품이 아닌 경우를 우리가 영업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거래를 만약에 돈 거래를 하지 않고 외상으로 거래를 했다 그래도 우리는 미수금 혹은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주셔야 돼요. 미지급금.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비품을 외상으로 구입했으니까 저 차변에 비품이 들어올까요? 비품이 들어올 거고 100만 원이 들어오게 될 거고 대변에는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상품이 아니니까 우리는 대변에 미지급금 100만 원 이렇게 써주셔야 합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나중에 가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회계는 항상 상품과 관련된 거래만 외상이다, 어음이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3번은 계약금 100만 원을 수령 받았다. 계약금을 받았을 때 그러면 계약금을 받았다는 얘기는 돈을 먼저 받았다는 얘기니까 먼저 받은 돈 우리가 선수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보기는 직원부담금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는데 직원부담금은 무조건 계정 과목을 예수금이다 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금. 그런데 4번은 그냥 체크만 해두시고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아주 쉽게 알아요. 월급을 받을 때 세금도 떼고 4대 보험료라고 하는 것도 떼고 월급을 조금 적게 받아요. 이렇게 되는데 그 떼놓는 돈 그러니까 우리는 4대 보험료하고 이 4대 보험에 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그다음 장기 요양보험료, 뭐 그다음 고용보험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4대 보험료하고 그 다음에 소득세를 돈을 벌면 나라에다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이런 세금을 회사에서 지급을 할 때는 월급에서 떼고 지급을 해요. 이런 표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천징수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건 좀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지금은 얘가 너무 어려우니까. 아무튼 월급을 지급할 때 4대 보험료랑 소득세를 떼고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금이다 라고 얘기해요. 잠시 맡아놓는 돈이다 라는 표현이고 회사는 이 돈을 갖는 게 아니라 잠시 보관을 하고 있다가 다시 나라에다 납부를 해줘야지 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잠시 맡아놓는 돈 우리가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문제의 정답은 네. 2번이 되나요? 그렇죠? 네. 2번 외상 매입금이 아니라 미지급금이라고 써주셔야지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제 4번을 한번 살펴볼게요. 문제 4번. 문제 4번은 다음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 시 차변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무슨 변? 차변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이랬어요. 아시겠죠? 자,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어컨을 뭐 했어요? 처분했어요. 그럼 에어컨을 팔아버렸으니까 에어컨은 원래 비품이었죠. 대변에 비품이 나갈 거예요. 에어컨을 처분했으니까. 그리고 대금은 보통 예금 계좌로 이체 받았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차변에 보통 예금이 들어오겠죠. 이렇게 분계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문제상에서는 차변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그랬으니까 보통 예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쵸?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조금 되실까요? 네. 우리가 이런 분계를 회계는 어쨌든 분계의 연속인데 이런 분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저희 교재 앞에 있는 네, 제가 엄청 중요하다라고 해드렸던 계정 과목이에요. 계정 과목. 그래서 우리 몇 페이지예요? 우리 10페이지서부터 나와 있는 계정 과목 10페이지에 있는 계정 과목하고 그 다음에 우리 12, 13페이지에 있는 계정 과목들 그 중에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것들은 최소한 빠르게 암기를 하시면 문제를 조금 쉽게 풀어나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계도 영어처럼 영어 단어 외우듯이 이렇게 계정 과목은 일단 조금 빠르게 암기를 해주셔야 우리가 분계를 아주 쉽게 하실 수 있게 돼요. 아시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분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